춘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춘천시가 버스 간선 노선 등을 부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 비공개 의견 조율 자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속기록이 남고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는 반대 의견을 말하다 비공개 자리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의견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교육해 취업까지 연계시켜주는 직업훈련센터가 원주 지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 상품권을 종이 상품권에서 전자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춘천시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는 버스 간선 노선 등을 부분 조정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노선 개편 이후 시청에 쏟아진 불만과 항의가 하루 500여 건을 넘었습니다. 춘천시가 이런 민원들을 분석해봤더니 바뀐 노선과 환승 불편 등이 44%로 가장 많았고 버스 배차 간격 등 시간에 대한 불만도 22%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이라고 해가지고 이따위 짓을 해요. 그 맘대로 시민들 여론을 들어봐야지. 결국 춘천시가 개편된 버스 노선을 부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내에서는 각 아파트촌에서 중앙로로 가는 버스가 줄었는데요. 100번, 200번, 300번, 400번을 활용해서 중앙로 운행을 확대하겠습니다. 춘천시는 기존 노선의 버스 중복 운행 등을 막겠다며 큰 도로 위주의 간선 구간과 시내 곳곳의 지선 노선 체계를 새로 구축했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가까운 거리도 환승을 해야 한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간선 노선을 일부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노선이 조정되면 100번부터 400번의 간선 버스가 지선 버스 노선인 아파트촌과 중앙로 등에 투입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 집 아파트 앞 여기 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는 길에 좀 더 들려주는 약간의 변화를 준 거죠. 춘천시는 세부적인 노선 조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읍면 지역과 중앙시장을 오고 가는 마을버스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9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개 노선에 1대만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더 늘어나 2시간 안팎 끼던 버스 배차 간격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 노선을 분리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춘천시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또 간선과 지선, 환승 체계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일부 노선 조정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 해소가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원도의회 비공개 의견 조율 자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속기록이 남고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는 반대 의견을 말하다 비공개 자리에서 그와 반대되는 의견 조율을 해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레고랜드 사업비 마련을 위한 투자 동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사업들이 레고랜드까지 진짜 엄발에 오줌 넣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럼 지금 56억으로는 당장 1년 이자조차도 감당할 수 없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검토해 주십시오. 하지만 의견 조율을 한다며 의원들 간 비공개 형식의 만남을 가진 뒤 발표된 결과는 원안 통과. 강원도가 낸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남거나 언론이 있는 곳에서는 날선 비판을 하더니 기록이 남지 않는 곳에서는 정파적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연기자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조롱도 함께였습니다. 객관적인 의정 활동과 도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무책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도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나 의견 대립이 팽팽한 경우 비공개 의견 조율 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원장 결정에 따라 대부분 결정되는데
어느 정도 공개를 할지 찬반 의원이 누구인지도 비밀에 붙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 21일 기행위 회의에서도 한 의원이 찬반 의원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위원장은 거부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속기록에 남고 그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비공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다 보니까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돼 있습니다. 의원들끼리 비공개로 얘기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도민과 소통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비공개라는 장막 속에 의원들 이름을 숨긴다는 비판을 강원 도의회가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정부가 지역 관광 혁신을 위해 관광 거점 도시를 선정해 육성합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원주, 평창, 고성, 양양 등 5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거점 도시를 선정해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제주 외에도 세계적 수준의 관광 자원과 브랜드를 갖춘 도시를 육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모두 5개 도시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차별화된 교통과 관광 인프라를 내세우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강릉시와 평창군은 2018 동계올림픽 개최로 확충된 교통과 숙박 인프라는 물론 문화 도시로서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문화의 힘이 관광과 어우러질 때 가장 매력적인 관광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주시는 첨단 ICT와 결합한 스포츠 의학, 치유 의학 서비스인 웰리스 의료관광을 메리트로 꼽았습니다. 고성군은 분단도, 분단군의 대표적인 평화관광과 디지털을 접목해 DMZ 관광을 내세웠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이념 분단 상징 지역인데 최첨단 정보화 사업이나 디지털 도시로 부상을 시키고자 이제 사업 신청을 하는 거죠. 저희. 양양군은 플라이 강원 취향을 기반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서핑 등을 접목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입니다.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서핑과 연계한 해안권 개발과 그다음에 내륙을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29일까지 점수를 산출한 뒤 3개 시군을 선발해 다음 달 4일까지 문체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관광 인프라의 더 정량적 평가죠. 이게 기본 자격이 있는지부터 더 많이 보고 기본 구상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잠재력 실현 가능 부분은 이제 40점을 배점을 넣어가지고. 문체부는 전국 최대 24개 도시를 평가해 내년 1월 말쯤 지역 관광 거점 도시 4곳을 최종 선정합니다. 거점 도시에 뽑히면 내년부터 5년 동안 도시당 국비 500억 원, 지방비 500억 원 등 최대 1,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적장애나 자폐가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취업이 어렵다 보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교육해 취업까지 연계시켜주는 직업훈련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환자 요양보조 체험에 나선 발달장애인들. 입원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밥 먹는 시간 침대 올려주는 법과 이불 정리법을 차례로 배웁니다. 위생, 그쵸, 위생. 병원에서는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병균, 세균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라면 스프에 작은 이물질들이 끼진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손님이 주문한 커피를 만드는 법에 따라 종류별로 내려보기도 합니다. 카페 실습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계속 쭉 하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원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요양보조와 커피 만들기, 의류 매장 정리와 도서 정리 등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10가지 직업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도권까지 직업훈련을 가야 했던 발달장애인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일산으로 가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강원도에도 늦게나마 이런 센터가 개설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지적장애와 자폐가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내 9,000명. 19살 이하 장애인의 70% 수준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이 어렵다 보니 성인이 되면 집에만 머무는 게 현실입니다.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 특성에 맞는 고용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센터는 해마다 400명을 교육하고 이 가운데 80명은 취업까지 연계할 방침인데 기업들도 집중력이 뛰어난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실제 채용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삼양 TH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미리 하고 적응을 한 후에 고용할 계획으로. 장애인 고용공단은 원주를 시작으로 도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엿새 만에 철회돼 내일부터 ITX 청춘열차와 경춘선이 정상 운행됩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아침 7시에 협상을 타결하고 오전 9시부터 파업 인원이 모두 현업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과 열차 시간 조정 등으로 ITX 청춘과 경춘선 열차 운행은 내일 아침부터 정상화되고 빠른 시일 내에 예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 30% 물갈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 포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은 황영철 의원을 제외하면 6명인데 30% 수치만을 적용할 경우 2명 정도가 물갈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자유한국당 도당과 각 의원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강원 상품권을 종이 상품권에서 전자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한 차례 계류시켰던 강원 상품권 발행 개정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난 2016년 첫 발행된 강원 상품권이 내년부터 모바일 등 전자상품권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강원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의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춘천 기와집골 재건축 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춘천시의 인가 취소 청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합원들은 오늘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사업 관리 처분 계획을 취소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춘천시가 청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의 자격에 대해 춘천시가 잘못된 유권 해석을 했다며 춘천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기로의 일반 모집 추첨이 내일 오전 9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추첨 결과는 내일 오후 3시부터 처음학기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첨 후 선발된 유아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일반 모집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선발이 안 된 유아는 12월 31일까지 대기자 자격이 유지되며 대기자가 선발된 경우 선발일을 포함해 3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춘천 MBC 사랑의 쌀 나누기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안준호 변호사 20만 원, 박민숙 씨 50만 원, 춘천지방법원 봄내 사랑 나눔이 50만 원, 오피스디포 안정우 대표 10만 원, 한국투자증권 춘천지접 10만 원, 산 ENC 건축사 사무소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정성과 사랑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2일에 이어 오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원래 지급하던 교통비 12만 원을 유지하고 전문 강사 직종에 대해서도 공무직과 동일하게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이 공동 임금 협약을 체결해 교통비 1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며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교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춘천시 신동면 8mm의 한 도로에서 분유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